16번 위치의 크라운 액세스 캐버티 프레퍼레이션 코멘터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30버를 사용해서 핏앤피셔를 따라 일정한 뎁스 그루브를 부여하고 이 뎁스 그루브를 교두를 분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때 버가 치아를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새로운 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시작이 매끄러워야 그 뒤에 단계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330보를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삭제력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보니 많이 애를 먹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두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연장을 해줘서 이후에 교환면 삭제를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앤피셔를 확장시키고 그대로 그 방향대로 확장을 시켜주어서 팔라탈 커습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뎁스 그루브들은 다시 한번 더 굵게 확장이 되어서 실제 이 교두들을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근원심 쪽에 컨택 오픈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뎁스 그루브를 협구개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프락시멀 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리고 프락시멀이 이 길을 따라서 쭉 지나가주면 컨택이 쉽게 오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벌을 교체를 해줬다면 조금 더 손쉽게 삭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벌의 절삭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힘으로 어, 조금 어렵게 프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성된 뎁스 그룹을 PSM 019 벌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고요. 뎁스 그룹의 폭이 늘어남으로써 분리된 교두는 조금 더 형태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 프랩에 필요한 그 적절한 교환면 삭제량을 얻기 위해서 교두별로 나누어서 각 교두를 일정한 삭제량을 맞추어서 삭제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한 교두도 절반으로 나누어서 교두종 부분을 1.5mm에서 2mm 정도 삭제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기점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을 삭제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피스의 주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마 바로 주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프랩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두정 부분을 등산하듯이 PSM 019C 버의 그 최대 직경이 1.9mm인 것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균일한 삭제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DB 커습도 다시 교두정 부분을 1.9mm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높은 부위가 되도록 외사면과 내사면을 쓸어내리듯이 삭제를 해주면 나중에 다시 교환면 삭제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사면을 내려주고 외사면도 내려주고, 교환면 삭제가 마무리가 되면 사용했던 PSM019 벌을 그대로 사용해서 팔라탈과 버컬의 엑시얼 벌크 리덕션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는 치축에 최대한 평행하게 유지해서 어, 내가 형성하고자 하는 마진 상방으로 정확하게 삭제를 진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벌을 너무 테이퍼하게 기울게 되면 너무 측면 삭제량이 많아져서 어, 프랩의 결과물이 조금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크 리덕션이 끝나고 나면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록시멀 벌을 사용해서 어, 아까 미리 형성해 두었던 그 뎁스 그루브를 조금씩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삭제해 준다는 느낌으로 협곡의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요. 이때 어, 팔라탈 쪽의 마진과 조금은 연결을 미리 시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컨택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마진을 너무 정확하게 어, 이어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컨택을 오픈시켜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치와의 클리어런스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원심 쪽도 다시 컨택을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미리 협국의 방향으로 뎁스 그룹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컨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오픈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삭제하고 있는 치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 인접치를 건드리는 일은 더더욱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팔라텔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앵글 쪽도 조금 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컬 쪽 마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렉트 뷰로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부여한 상태에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치축에서 조금 기울인 상태로 좀 너무 테이퍼하게 지금 프랩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조금 불분명한 프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 벌을 조금 더 세워서 치축에 평행하도록 프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랩을 할 때 메지얼이든 디스털이든 컨택 되는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4분의 3 정도까지 저는 스트로크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근심에서 반대편 4분의 3 정도까지, 그리고 원심에서 근심 쪽 4분의 3까지 프랩, 이렇게 저는 2번 정도로 왕복을 해주고요. 이제 협구개 쪽의 마진 형성을 했다면 이제는 근원심 쪽의 마진 프랩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컨택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버컬과 팔라탈 쪽에 그 마진을 이어주는 라인 앵글에서부터 반대편 라인 앵글까지 부드럽게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협구개 방향으로 일정한 스트로크를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인접지를 건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벌을 세워서 프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언더컷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컬 쪽에 마진이 좀 부족해 보여서 조금 더 다듬고 있고요. 근심 쪽도 최대한 버가 세워지도록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인 앵글 쪽도 확실하게 마진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아까 버컬 쪽에 그 마진 프랩을 처음으로 형성했을 때 조금 더 치축에 평행하도록 벌을 잘 세웠으면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진이 부족한 곳은 다시 환자 머리를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시켜서 다이렉트 뷰로 보면서 이렇게 브랩도 진행합니다. 마진 부위를 최대한 내가 원하는 삭제량이 부여되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마진을 부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마진 연습은 충분히 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크라운 그 프랩이 1차 프랩이 완성이 됐다면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에다가 풋볼 쉐이퍼를 달아서 교합면 부위 쪽에 울퉁불퉁한 부분과 그리고 교합 간섭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교합면 내사면 쪽에 삭제를 라운딩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부위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요. 주수 없이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최대한 각진 부위가 없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나면 내사면 쪽을 또 다듬어 줄 겁니다. 이렇게 크라운 프랩이 끝나고 나면 액세스 캐버티 프레퍼레이션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미 크라운 프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치아의 서비컬 컨투어의 형태가 이미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일정한 치질 벽 두께를 남겨두는 그런 느낌으로 충분한 크기의 와동을 형성해 줍니다. 이때 교합면 부분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충분히 넓게 확장을 시켜 놔주면 아래쪽에서 시야가 부족해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효율적이고 더욱 정확한 근간 치료를 위해서라면 교환면 확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30버를 사용해서 최대한 상부에서 다이버전트하게 와동을 형성을 해주고 펄프 루프를 이렇게 노출시킨 상태에서 핸드피스에 6번 라운드 벌을 달아서 빠르게 펄펄 플로우 쪽을 조금 다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와동 형성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상부에 걸리는 푸석푸석한 덴틴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그리고 그 펄펄 플로어의 다커 컬러가 보일 때까지 최대한 가벼운 스트로크로 와동을 정리해 줍니다. 이때 핸드피스를 다룰 때 최대한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버의 터치만으로 치질이 날아가는 느낌으로 한꺼풀씩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와동 형성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오리파이스를 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불건전한 치질을 빠르게 삭제해 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팔라탈과 그리고 MBDB의 그 와동 쪽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와동이 확보가 되었고 푸석푸석한 터셔리 덴틴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최대한 와동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는 펄프 랩넌트들과 그리고 덴틴 쉘프와 그리고 펄프 스톤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퍼케이션 부위는 과도하게 치질이 삭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스토크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6번 라운드 벌을 꽂았을 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 얼마나 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어, 근관 와동을 형성할 수 있느냐가 전체적인 근간 와동 형성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MBDB 팔라탈 오리파이스가 어느 정도 찾아졌고요. 이제는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에 롱넥 라운드 벌을 체결해서 주수 없이 덴틴 쉘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롱넥 라운드 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야가 훨씬 더 어, 덴틴 쉘프를 제거하면서 중요한 점은 삭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가 삭제하고 있는 영역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덴틴 칩이 쌓여져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 터셔리 덴틴이라고 느껴지는 이 영역이 내가 벌을 갖다 대서 삭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집중하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MB2 캐널을 찾기 위해서 그 MB 쪽의 그 오리파이스가 조금 굵었기 때문에 뭔가 하방에 더 큰 공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MB1의 그 덴틴 칩이 쌓여 있는 곳을 기점으로 조금 더 협구개 방향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퍼케이션 부위를 너무 과도하게 삭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무리하게 와동을, 와동 형성을 조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DB와 팔라탈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MB 쪽을 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라운드버로 바꾸어서 지금 상방을 조금 더 열어주고 있고요. MB2가 있을 만한 곳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열어주고 있습니다. MB2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MB 위치에서 조금 큰 사이즈의 라운드버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상부를 열어주는 게 아래쪽에서 어, 무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근감 와동 형성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해서 S1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해서 MB1은 MB1 방향대로 진입을 하고 MB2는 MB2가 있을 만한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브러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DB는 DB 방향 쪽으로 밀어서 최대한 그 근관의 망곡부를 없애는 방향으로 브러싱 아웃을 해주고 있고요. 팔라탈은 팔라탈 쪽으로 이 팔라탈 캐널은 최적이 큰 근간이기 때문에 팔라탈 방향으로도 브러싱 아웃을 해주고 미지얼과 디스탈 쪽으로도 최대한 추가적인 근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을 시켜서 최대한 브러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관 와동 형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